자, 1쪽에 3번 문제를 보시면 3번에 4번 문제를 보세요. 순기업 비읍은 15세기 중반까지 사용되다가 쌍비읍으로 변했다 했는데 쌍비읍이 아니고 뭐로 바뀌었다고? 5나 5로 변했다 했는데 왜 5일 때는 뭐야? 양성모음이고 5일 때는 뭐가 됐겠어? 음소음이 되겠지? 요거는 기출문제잖아. 그러면 이 기출문제는 다시 내 안 내? 무슨 뜻으로 다시 안 낸다고? 그러면은 이 문제가 다시 나올 때는 어떻게 나온다고? 바꿔서 나오지. 예? 그러면 이렇게 나오겠죠. 순기업 비읍의 원리를 알아야 한다 그 말이지. 자, 순기업 비읍이 이런 거예요. 세종은 쓸데없는 순기업 비읍이라는 이 글자를 왜 만들었냐가 중요해요. 먼저. 이거 왜 만들었냐 중요해요. 아무 쓸데없는 글자잖아. 근데 왜 만들었냐? 봐봐. 아니지. 음이 아가 붙지. 그러면 지금은 도둑을 잡아고 어머니를 도와지. 응? 도둑을 잡아 도둑을 도와. 다르잖아. 근데 세종이 있었을 때 중서호 때는 규칙 불규칙이 있다겠어 없다겠어? 없다겠지. 표기가 달랐다겠지. 아까 등기계 달아 할 때 달난데 불규칙일 때는 달 끊어져서 표기했지. 그러면 얘도 불규칙 활용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표기에서 달리해줘야 되겠지. 잘 보세요. 그러면 이 잡다에다 아가 붙으면 세종은 어떻게 했어요? 이어져가 하겠지. 이어적인 게 뭐더라? 소리한도로 쓰라는 거잖아. 그죠? 소리한도로 쓰라겠어. 비읍이 넘어가겠지. 비읍이 넘어가면 이형을 써야 돼, 안 써야 돼? 써야 되는 거야. 비읍이 넘어가면 써야 된다고. 다시. 비읍이 넘어갔잖아. 예? 비읍이 넘어갔지. 그럼 이형이 빠지면 돼야한데 안 돼하고 써줘야 한다 그 말이야. 예? 써줘야 되는데 지금 얘는 규칙 활용을 하지 지금. 오늘날. 얘는 오늘날 뭐가 됐어? 그러면 조선시대 세종이 있었을 때는 규칙 불규칙이 없었지만 약간의 발음 차이는 있어 없어? 있었다는 거지. 그걸 이렇게 쓴 거야. 규칙일 때는 순기업 비읍이 안 생기고 불규칙일 때 순기업 비읍이 세운다고. 이거 배운 거 안 배운 거? 배웠잖아. 어? 그러면 그래서 이 순기업 비읍이 양성모음이니까 오늘날 5로 바뀌어서 5나 5로 바뀐다고. 그래서 5로 바뀌어서 얘가 뭐가 된 거야? 도와가 되는 거잖아. 응? 굽다면 구워가 되는 것이고. 그러면 시험 볼 때 이렇게 내겠지. 다음 중 이제 시험에 나오면 이렇게 안 낸다니까? 어떻게 된다고? 다음 중 순기업 비읍이 들어갔을 단어로 맞는 걸 골라라 라고 한다면 1, 2, 3, 4 중에 원래 받침이 비읍 받침이 2개가 나오겠지. 그 중에 하나는 규칙하고 하나는 불규칙이다. 그러면 뭘 찾아야 돼? 불규칙을 찾아라 그 말이야. 이렇게 문제가 안 된다고. 알았죠? 자, 그 다음에 5쪽입니다. 5쪽이 20번. 훈민정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모두 몇 개냐라고 물어봤는데 가를 보면 43년에 창제를 하고 40년 반포했다. 맞아요? 내가 국어에서는 연대음은 맛이 가는 거라겠지. 그게 딱 두 개만 외우라겠죠. 하나는 뭐야? 43년과 46년 창제 반포 외우라겠지. 그 다음 뭐야? 맞춤법 1933년, 표준어 1936년. 요것만 외우라겠지. 나머지는 연대음은 맛이 간 놈이라겠지. 왜? 자, 1913년에 주시경이 한글이라는 명칭을 처음 사용했다. 훈민정음을 한글이 하겠다. 연도가 중요하다고 안 중요하다고? 안 중요하다고. 그냥 주시경이 그리냐 안 그리냐고 중요한 겁니다. 근데 33년과 36년 그 다음에 여기 43년에 창제하고 46년 반포했다. 요건 왜 중요해? 빨갱이냐 아니냐 차이라겠지. 예? 한글을 사용하는 나라가 두 나라가 있어. 국가어로 채택한 나라가 뭐가 되어 있어? 북한과 남한이잖아. 이게 서로 한글날이 다르겠잖아. 그래서 연도가 중요하다고.
빨갱이냐 아니냐 따지네. 그래서 이건 외워야 돼요. 알겠죠? 남단 초성자 기본자는 강넘어 서울인데 무엇이 좀 이상하죠? 강넘어 뭐가 빠져야 돼? 디귿이 빠져야 되네요. 다음 단 중성의 기본자는 조음 기관을 상영하여 조음 기관 또는 발음 기관을 상여 창제했다. 아니죠. 조음 기관, 발음 기관 상여 창제한 것은 초성자의 기본자죠. 틀렸습니다. 1번 종성자는 따로 창제하지 않고 초성자를 다 쓰게 했어. 이걸 뭐라 그래? 정성부용 초성이라고 그러죠. 마음단 쌍기역, 쌍띠역, 쌍벽병 글자를 나란히 쓰는 방식을 뭐라 그런다? 병선은 맞는데 같은 글자니까 뭐라 해야 돼? 각자병사라고 해야 되죠. 합인병사가 아니죠. 그럼 틀린 게 지금 나도 틀렸고 다 틀렸고 마 틀렸으니까 3개 틀렸으니까 4번이네요. 21번 후면접에 대한 설명을 바르지 않은 것. 1번 강남의 서울은 각각 발음기관의 상형을 만들었다. 맞죠? 2번 니은의 가액의 원리를 적용하여 디귿, 티읕, 쌍 이건 틀렸는데 니은의 가액을 하면 디귿 맞고 티읕까지는 맞아요. 근데 쌍디귿은 가액 원리가 아니고 병서의 원리죠. 병서. 무슨 병서요? 각자 병서죠. 그러면 디귿, 티읕을 리얼이라 해도 될까? 그것도 안 됩니다. 리얼은 이치자죠. 가액처럼 보이지만 이치자죠. 3번 모음, 자모, 아의는 각각 하늘, 땅, 사람을 상징하게 만들었다. 맞죠? 이걸 뭐라 그래? 삼재라고 그래. 삼재라는 뜻이 뭐야? 만물의 3가지 근원. 하늘, 땅, 사람. 리얼 반치음을 살펴보면 다른 한글 자모에 쓰이는 가액원리 차이가 있다? 이치에 대한 설명이죠. 근데 이치자가 리얼 반치음만 있는 게 아니라 뭐도 있더라? 옛니형이 있죠, 옛니형. 그죠? 옛니형이 왜 빠졌을까? 옛니형으로 썼는데 이걸 학생이 그냥 이용으로 읽어버리면 이의제가 돼버리죠. 그래서 기출문제 빠진 겁니다. 이게 돼요? 22번. 자, 여기까지 해서 이 문제의 핵심을 말해주면 여기 있는 분들은 다 기출문제지. 조건이 있죠. 기출문제가 살짝 어쨌다? 바꿨다. 그리고 지난달에 했던 문제와 겹치문제는 하나도 없다죠. 그러면 지난달에 문제와 겹친 거 한 문제도 없어. 그러면 지난달의 문제들은 다 기출문제를 한 문제를 안 고친 거야. 그렇죠? 그러면 이번에도 기출문제인데 겹친 거 하나도 없고 다 바꿔놓은 거예요. 이게 좀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랬죠? 22번. 한글의 기본자가 무엇의 형상을 본떠 만든 것인지 틀린 것. 모음 가운데 의는 평평한 땅, 모음 가운데 이는 서 있는 인간의 모습, 자음 가운데 기억은 발음할 때. 자, 이게 자음 가운데 기억은 발음할 때 해의 모양. 정확히 말하면 기억은 상설금패 후지형 기억나요? 원래는 상설부 상학지형이 시험에 나왔지. 지방직에. 상설부 상학지형이 나왔고 그 시험에 나온 지가 내년이 되면 5년째입니다. 그러면 상설금패 후지형이 나올 확률이 높죠. 그게 기억이거든. 그러면 상설금패 후지형을 그대로 해석하면 뭐가 되죠? 혀가 상설근팩, 설근. 그죠?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을 본뜬 그랬지. 근데 그거를 다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을 본뜬 그랬는데 혀의 모양을 본뜬 대충 그럴싸는 하죠. 네? 봐봐.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인데 그냥 혀 모양 다 앞이 높은 거야. 추상치가 사실 틀린 건 아니죠. 그죠? 4번 자음 가운데 이형은 입모양 본뜬. 이거 완전히 틀렸죠. 입모양 본뜬 만드는 뭐지? 미음. 이응은 뭐 모양 만들었지? 그렇죠. 목구멍, 후음이죠. 답이 4번입니다. 23번. 감화적 기능을 다른 말로 뭐라 하더라? 지령적 기능, 명령적 기능. 그러죠? 지령적 기능, 명령적 기능은 어떻게 하라는 거잖아. 시키는 거잖아. 시키는 거죠? 1번 대전식 기능은 거기서 광고라고 했지.
광고니까 좀 깨끗하게 좀 해라라는 뜻이잖아. 광고니까. 2번도 사람을 죽이는 징역 처한다. 법률 중 그랬지. 법률에서 사람을 죽인 자는 이래서 징역 처한다 했기 때문에 죽이지 말라는 뜻이에요. 물건을 치면 뭐 어떻게 된다? 하지 말라는 거죠. 하지 말라는 거죠. 오늘 날씨 좋군요. 봐봐. 이게 아내가 남편에게 말하는 간접적 표현이래. 아내가 남편한테 굳이 인사할 이유는 없죠. 그러면 직접 표현할 때는 그냥 날씨 이야기인데 간접적 표현하는 것은 속뜻이 있다는 뜻이죠. 그 속뜻이 인사는 아닐 것이고 하는 건 뭐였을까? 놀러가 잤던 확률이 높죠. 그러면 지령적 기능이 맞습니다. 그죠? 4번 오늘 날씨가 사납군요. 똑같은 건데 폭풍이 참하고 동료가사가 이미 출근했어. 그러면 인사라기보다는 아른치 하는 거죠. 인사를 하거나 아른치 하다는 무슨 기능이야? 친교적 기능, 사교적 기능이죠. 그게 다 몇 번이야? 4번이 되겠습니다. 4번은 무슨 기능으로 봐야 돼? 사교적 기능, 친교적 기능으로 봐야 되죠. 자, 모든 언어의 기능 중에서 다 표현 의도, 다 의도가 있어. 1번 이렇게 하라. 다 의도가 있다고. 4번도 친하고 싶은 거잖아. 그지? 의도가 있어. 근데 언어의 많은 기능 중에 의도가 없는 게 있어. 뭐지? 말할 의도가 전혀 없어. 의도가 없는 거. 감탄 비슷한데? 무슨적 기능? 표출적 기능. 표출 기능은 의도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올 수 있죠. 표현 의도상 가장 다른 기능이 뭐냐? 이게 강사책에서 일부 어떤 유명한 강사책에 언어의 기능을 나처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언어의 기능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나와. 이렇게 시작해요. 표현 의도가 있냐 없냐에 따라 표현 의도가 없으면 표출적 기능. 표현 의도가 있으면 그때부터 이제 표현적 기능, 지령적 기능, 충기적 기능 쪽이 있는 거야. 정보 보존의 기능 같아. 알겠죠? 이렇게 나오는 책도 있어요. 그래서 표현 의도가 있냐 없냐도 중요하구나. 24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지 않는 것 음성 언어 표현에 부과되는 표현 방식을 이르는 말로 음성 언어에 부과되는 표현 방식이 두 개가 있지 않나? 뭐 있어? 반언어적 표현이 있고 비언어적 표현이 있네요. 그죠? 뭐가 있냐 없냐 차이지? 소리 즉 국어학적 용어로 음성. 음성이 있으면 반언어야 비언어야? 반언어. 음성이 없으면 비언어. 근데 음이나 느낌 또는 언어 표현이 이루어지는 상황이 차려지는 반언어적 표현으로 힌트를 줬습니다. 성량이 뭐냐면 목소리 크기. 그러면 소리 있어 없어? 있어. 표정 소리 있어 없어? 없어. 다 몇 번? 2번. 빠르기 소리 있죠? 어조도 말투니까 소리가 있어 없어? 있죠. 답 2번이다. 2번은 비언어적 표현이죠. 25번 색채 호주는 성격이 다른 거 아까 국어의 특질에서 감거가 비주얼 표현으로 쓸 수 있다 했지. 색채어가 그대로 썼냐 비주얼 표현으로 확대했냐 이 문제입니다. 1번은 싹수가 노래 비유적으로 확대시켜놨죠. 왜? 경거망도 하는 거 보니까 싹수 노라거든 이 새끼가. 그죠? 2번 어느 누가 들어도 그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야. 완벽한 거짓말이라는 뜻이죠. 비유적 표현으로 확대됐지. 3번 축구공을 맞으면 가슴에 시퍼런 멍이 들 수 있다. 이거는 그대로 썼죠. 진짜 시퍼런 색깔이죠. 시퍼런 멍이 비유적으로 쓸 수도 있거든요. 그때는 말 한마디에도 가슴에 시퍼런 멍이 든다. 말 한마디에도. 이럴 때가 비유적으로 쓴 거예요. 그걸 원래 이 문장은요. 말 한마디에 시퍼런 멍이 들 수 있다. 이 문장을 내가 바꿔놓은 겁니다.
4번 밤을 하얗게 지우세요. 이것도 비유로 바뀌었지. 그러면 원래 기출문제를 공개할게요. 이 문제 원래 기출문제는요. 3번이 어떻게 바꾸라고? 말 한마디에 10%는 멍이 들 수 있다. 이 말 한마디에 한마디를 띄워야 돼, 붙여야 돼. 한마디를 붙였어야 돼. 말 한마디에 10%는 멍이 들 수 있다. 이거를 써놓고 문제가 뭐냐면 색치워진 성격이 다른 건데 즉 본래의 뜻에서 가장 거리가 먼 걸 찾으라겠습니다. 가장 거리가 먼 거 찾으라겠어요. 풀어보세요. 다 비유적 표현이거든. 다 비유적 표현인데 본래의 뜻에서 아예 거리가 가장 멀어진 거. 그래서 가장 멀어진 즉 색깔 뜻이 아예 없어진 거 찾으라는 겁니다. 일단 몇 번에 몇 번이야? 원래 몇 번에 몇 번이야? 써줄까? 싹수가 나왔다. 2번은 기출문제를 많이 안 풀어봤구나. 이 중에서 원래 색채의 뜻에서 가장 멀어진 것. 몇 번에 몇 번 같아요? 1번 아니면 4번 같아요? 다 망했대. 답이 2번입니다. 기출문제 낼 것인데 그랬네. 안 풀어봤어요? 일단 기출은 기본적으로 푸는 상태에서 바뀐 것들을 이제 풀어야 돼. 맞죠? 새빨간 거짓말은 빨간색 레드 색깔이 아예 없습니다. 완벽한 거짓말의 뜻이거든요. 레드 색깔이 없어. 싹수가 뭔데? 새싹이 노라면 녹색이 한데 노라면 뒤져. 그럼 앞으로 이 싹은 새싹은 클 가망이 있어 없어? 없어요. 이 새끼는 앞으로 미래가 없다는 뜻입니다. 색깔 뜻이 있어. 이해돼요? 문제는 학생들이 내가 이 문제 출제는 2번과 4번 학생들이 많이 헷갈렸어요 당시에. 니는 이제 2, 3번 헷갈렸는데 4번 같은 경우는 밤을 하얗게 세우는 것은 잠을 잤어 안 잤어? 첫 번째 눈을 뜬다는 겁니다. 감다는 거. 두 번째는 밤을 하얗게 세웠다는 것은 한숨도 안 자고 날이 밝아질 때까지 기다릴 겁니다. 날이 밝다는 뜻이 있습니다. 날이 밝아졌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5번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뜻이고요. 그때 답은 2번이었습니다. 많이 학생들이 많이 틀렸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4개 다 공통점이 뭐세요? 색깔에서 멀어지고 비유적인 표현 맞아. 표현 맞는데 3번처럼 쓰게 되면 그거는 그냥 그대로 쓴 거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답이 그래서 3번입니다. 26번 한국어 특성으로 맞는 것 1번 한국어 관형사와 부사는 조사가 붙지 않는다. 교묘하게 틀렸죠. 관형사는 무슨 일 있어도 조사가 붙지는 않지만 부사는 격조사는 붙을 수 없으나 보호조사는 결합이 가능하다죠. 그래서 1번은 틀렸습니다. 옆에다 써볼까요? 조사가 붙을 수 없는 품사가 뭐뭐 있지? 자, 품사 9개 한번 써볼까? 명사, 대명사, 수사, 조사, 동사, 형용사, 관형사, 부사, 감탄사 몇 개야? 2, 4, 6, 9, 다 썼죠? 이 중에서 조사가 붙을 수 없는 거 뭐 있어? 관형사하고 또 응? 감탄사.
또 끝. 이 두 개는 조사가 붙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하나의 기출문제가 나오게 되면 어떤 것이 감사사 붙을 수 없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사는 격조사는 붙을 수 없지만 뭐는 가능하다겠어? 부사는 결합이 가능하다라고 해가지고 진즉 떠났다, 진작 떠났다를 하게 되면 진즉 떠났다, 진작 떠났다를 하게 되면 누가 맞는 말이지? 둘 다 맞는 말이잖아. 둘 다 맞는 말인데 보수 표준어죠? 근데 얘는 품사가 당연히 뭐야? 부사야. 근데 진즉에 떠났다, 진작에 떠났다를 하게 되면 진즉에 떠났다, 진작에 떠났다 하게 되면 애로하잖아. 그러니까 격조사잖아. 그럼 붙을 수 있어 없어? 안 돼. 그래서 3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 한국어에서 진즉에 진작이가 맞는 말 틀린 말? 틀린 말이었는데 3년 전에 표준어가 개정이 되면서 맞는 말 틀린 말? 맞는 말로 바뀌면 잘 들으세요.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 다음이 중요하다고. 부사에 조사가 붙었다 하면 돼, 안 돼?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단어 자체가 뭐라겠죠? 이게 부사다고. 조사가 붙은 게 아니다고. 그러면 진즉에 진작에란 단어는 진즉이란 말에 조사애가 붙었다. 부사격 조사애가 붙었다. 맞아 틀려? 틀렸다고. 그러면 조금 더 어렵게 된다면 단어 개수 물어보면 진즉에 떠났다는 단어 개수가 몇 개야? 진즉에 떠났다는 단어 개수 몇 개야? 진즉에 떠났다가 단어 개수 몇 개냐고? 두 개라고 해야지. 그렇지, 두 개. 알겠죠? 그러니까 표준어가 추가되고 개정되면서 왜 그런지. 왜냐면 지금 표준어 개정됐을 때 요즘 문제가 이렇게 나오잖아. 왜 표준어가 됐지? 이라고 해가지고 예? 같은 뜻으로 표준어인지 의미 차이가 있는 표준어인지 구별하는 식문제 나왔어 안 나왔어? 2번이나 나왔죠. 그러면 이런 것도 표준어는 아니냐는 기본적으로 해. 남들도 하니까. 그렇게 해놓고 이게 조사가 붙은 게 아니고 그냥 자체 부사구나. 그럼 두 단어로 하면 안 되겠구나. 물론 형태소로 나온다면 나눠줘야 되겠지. 형태소는. 알겠죠? 그러니까 단어로는 나눌 수가 없다고. 그 다음 2번. 한국어는 자음이 없어도 음절을 이룰 수 있다. 자음이 없어도 음절을 이룰 수 있나? 그죠? 얘는 자음이 아니고 모음 하나만으로도 음절을 이룰 수가 있어 없어? 있네. 맞는 말이네. 3번. 모음조와 두음법칙은 중세호 시기는 엄격했지만 지금 파괴됐다? 두음법칙은 그 반대죠. 네? 두음법칙은 옛날에는 없었는데 중세호 때는 없었는데 언제 등장했어? 근대국어 때. 임진왜란 이후에 등장을 했죠. 하나 더 해볼까요? 국유어만은 중세국어에 있었어? 아니면 근대국어에 나왔어? 국유어만. 근대국어에 생겼죠? 예? 원순모마. 원순모마. 근대국어에 생겼죠? 전설모마. 근대국어에 생겼죠? 예? 분철. 분철 표기. 근대국 때부터 등장하기 시작했지. 예? 그래서 이 문법 현상 같은 것을 미리 알고 있으면 물론 제시문을 줄 거예요. 글을 읽고 푼다가 좀 시간이 걸려 안 걸려? 걸려. 그래서 지식을 빡빡이 풀 필요가 있다. 알겠죠? 두음법칙도 어쩐다. 명사형이 기 등장하는 것도 근대국어. 알겠죠? 4번. 한국어 관용사는 형용사를 활용한다. 틀렸죠? 활용할 수 있는 것은
형용사하고 동사, 그리고 조사에서 유일하게 소수격 조사 이다만 활용을 가능하다. 이렇게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7번. 매출 단어들이 보기 설명에 대한 이해를 시켜가는 것. 보기 음상의 차이는 어감의 차이뿐만 아니라 의미표를 가지고 있다 했어. 자, 살, 설, 마당, 바탕, 작다, 적다, 깎다, 꺾다 하니까 1번은 아를 어로 예? 양서모음수로 바꾼 거고 2번은 디귿을 티읕으로 미음을 비읍으로 바꿨다는 것은 가액 문자로 바꿨거나 가액으로 바꾼 거죠. 아니면 디귿 티읕은 뭐야? 뭐로 바꾼 거야? 가액도 되고 뭐도 돼. 예사소리를 거센소리로 같은 개념으로 바꾼 거죠. 3번은 작다 했다는 모음을 바꾼 거고 4번도 모음을 바꿨습니다. 근데 이 말이라는 것은 이거죠. 음상의 차이는 어감의 차이뿐만 아니라 and 의미 분할을 가져온다 그 말이야. 이 말은 어감 차이가 원래 있었는데 and 추가로 의미 분할이야. 그러면 자 의미 분할 있기 전에 어감 차이 있잖아. 어감 차이만 있었지만 원래 두 단어 뜻은 같아 안 같아? 같은 단어에서 나왔어. 근데 어감 느낌 차이만 나. 그러다가 같은 단어였는데 느낌 차이만 난 게 아니고 뭐까지 되는 거야? 의미까지 달라진 거야. 자, 그러면 이 중에서 어원이 완전히 다른 말을 찾아야죠. 어원이 완전히 다른 말을 찾으라고. 자, 일단 3번은 좀 쉽죠. 작다나 적다나 어원은 같지. 왜? 부족한 거죠. 수준 미달이죠. 작은 것은 크기가 부족한 거고 미달이고 적은 건 뭐야? 분량이 미달이죠. 미달이라고 하는 부족하다는 공통점이 있죠. 그럼 어원이 당연히 같은 것이 있겠군. 3번은 맞습니다. 이 문제는 나머지가 어렵죠. 1번은 새살배기 할 때 살과 설이 되면 할 때 살과 설의 공통점은 나이입니다. 나이. 설은 나이를 먹는 날입니다. 설이 돼야 나이를 먹죠. 그래서 어원이 같았겠구나. 문제는 2번과 4번이에요. 2번과 4번. 2번은 마당과 바탕은 옛날 지금 아파트 말고 옛날 우리 한옥을 보면 예? 이게 기와지붕은 초가지붕은 상관없어요. 기와지붕 초가지붕 옛날 집 항상 앞에가 뭐가 있어? 마당이 있지. 마당에서 일하죠. 마당에서 기 키우죠. 닭 키우고 마당에서 일합니다. 안방에서 기를 키우거나 안방에서 새끼 꼬거나 일을 하거나 얻어 터집니다. 엄마한테. 이해돼요? 그래서 마당에는 신발을 어찌해야 돼? 반드시 방에는 신발을 벗고 들어야 돼요. 마당에는 신발 신고 일하는 거고 물 급하면 볼 수도 있겠지만 이해되죠? 이런 문화였던 겁니다. 그러면 마당은 구체적인 일을 하는 공간이에요. 마당은 구체적인 일을 하는 공간이라고. 그러면 무엇이 바탕이 되어 그랬습니다. 이거는 어떤 업적이나 일, 사업의 추상적인 토대가 되는 거예요. 바탕이 되는 토대. 구체적인 일을 하는 토대는 터전, 구체적인 일을 하는 터전은 마당, 추상적인 일을 하게 된 터전이 바탕입니다. 그래서 5번이 같습니다. 답이 4번입니다. 4번은 깎다와 끄다는 아무래도 뭐가 없어? 공통점이 없습니다. 자, 이게 기출문제는 뭐가 나왔냐고 중요하죠. 기출 하도 안 풀었다니까. 기출문제는 이런 게 있습니다. 욕을 먹다 이런 거 있잖아. 욕을 먹다하고 귀가 먹다는 이제 요 기막도는 똑같은 것 같지만 얘는 음상 차이도 아닐 뿐더러 의미 분화와 상관이 없어요. 얘는 아예 개념 자체가 다릅니다. 왜 다르냐? 욕을 먹다, 밥을 먹다, 물을 먹다 할 때는 다 나한테 들어온 겁니다. 예? 날 들어온 거죠. 얘는 액체가 들어온 거고 이건 소리가 들어온 거야. 들어온 건데 얘는 귀가 먹어서 소리가 들려 안 들려? 얘는 막다에서 나온 말입니다. 막은 거. 그러니까 귀가 먹다는 막다하고 바뀐
음상의 차이예요. 알겠죠? 아, 막다, 소리를 막다. 그건 귀가 먹은 겁니다. 이게 귀가 먹다는 어디 막다에서 나온 말입니다. 뭐가 되겠죠? 이렇게 음상이 되면 이쪽으로 가면 안 된다는 얘기죠. 이게 이제 기출이 나왔기 때문에 기출 언제 나온 거야? 2020년 작년에 나온 문제입니다. 작년에 나왔기 때문에 요걸 한번 내봤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작년에 나온 문제랑 같이 좀 할 필요가 있겠다. 답 4번입니다. 28번 사전 승부세는 이거는 뭐 할 수 있겠죠? 답 몇 번이야? 4번. 자, 진도계획을 말씀드리면 항상 첫날에만 4교시를 다 문법을 하고 두 번째 주부터는 어떻게 공부하냐면 4시간 중에서 3시간은 앞에서 계속 하고 마지막 1시간은 어디 한다고? 비문학 하는데 비문학이 몇 쪽이냐면 110쪽이 있습니다. 다시 다음 주부터는 4시간 수업을 하는데 3시간은 뭐 한다고? 앞에서 쭉 해. 앞에서 쭉 하고 마지막 4시간째는 뭐 한다고? 다음 주부터는 110쪽부터 나간다고. 왜 이렇게 하냐면 문법 쭉 하고 나중에 마지막 주 한 주나 2주 남겨놓고 비문학만 하잖아. 엄청 따분해요. 힘들고 재미도 없고. 그래서 안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3시간 1시간씩 나눠서 할 테니까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밑줄 하나 빠진 거 밑줄 치세요. 111쪽 3번. 111쪽 3번 보면 밑줄이 빠져 있더라고요. 3번에 시에 대한 견해에서 밑줄 친 칸트 그랬죠? 칸트가 밑줄이에요. 칸트가 몇 번째 줄이냐면 3번째 줄에 있을 겁니다. 칸트가 딱 한 번 나와. 알겠죠? 칸트가 밑줄 치면 돼요. 자, 8쪽입니다. 그리고 미리 어찌해야 돼? 풀하고 오셔야 공부가 이해가 잘 될 겁니다. 맞지? 그럴 거야. 의문현상입니다. 1번 의문의 변동이란 말이 있고 의문의 변천이란 말이 있죠. 변동과 뭐가 있어? 변천이 있대. 변동은 공시적 변화 그랬죠. 변천은 뭐야? 통시적 변화 그랬지. 무슨 말이냐면 한자는 적지 마세요. 공시적 변화라는 것은 공통된 시기, 같은 시기, 통시라는 것은 뭐 하는 거야? 관통한다고. 같은 시기 아니고 역사의 흐름. 시간이 쭉 지날 때 자, 예를 듭니다. 이렇게 바뀌죠. 자, 2021년인가? 2021년 1월 달에 2021년 1월 달에 지금 이렇게 쓰면 소리가 이렇게 바뀌어버립니다. 그러나 얘는 중세국어 때는 이렇게 썼지만 근대국어 때까지 지금은 이렇게 쓰죠. 어쨌어? 바뀌어버린 거야. 소리가. 이게 똑같이 니은이 류로 바뀌었지만, 알겠죠? 이게 과거 옛날에 이렇게 썼다가 지금은 이렇게 쓰는 거. 시간을 비로 바뀌는 거. 알겠죠? 이거를 변천, 그러면, 의문의 출제자가 의문의 변동을 물어보면
소리가 바뀐 거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그냥 음운 변화해버리면 변처까지 다 봐야 되는 황당한 문제가 되어버립니다. 이게 음운 변화와 음운의 변동과는 다릅니다. 알겠죠? 음운 변화하고 음운의 변동과는 다른 말. 알겠죠? 만약에 음운 현상이다. 그러면 다 해야 돼요. 음운 현상이면. 알겠죠? 그 다음에 변동은 표기를 화살표로 하는 거고 변처는 부동 같은 이 표기로 하는 것이 부호입니다. 부호. 약속이고요. 왜? 이걸 알아야 표기가 이렇게 나오면 아 전에는 이렇게 했구나라는 표시예요. 표시. 시험 볼 때. 그래서 공시적 변화를 시험에 뭐라는 용어로 나오더라? 동시태. 통수변화를 시험에 뭐 나오더라? 동시태. 2019년에 공시태, 통시태라는 용어가 나왔죠. 근데 내가 공시적 변화, 통시적 변화를 가르쳐줬기 때문에 이렇게 활용하는 것도 필요하죠. 1번 음운 변동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가 물어봤습니다. (1번) 기역과 디귿은 각각 음운 첨가가 나타난다. 자, 식용유를 한번 봅시다. 어떻게 말하면 되지? 이렇게 얘는 이렇게 얘는 이렇게 얘는 이렇게 자 그러면 기역과 디귿은 각각 음운 첨가 기역 음운 첨가 있어 없어? 있죠. 디귿은 있네. 1번 맞는 말. 2번 기역과 리을은 각각 음운 변동 전과 후 음운차 음운 개수가 이때 몇 개야? 하나 둘 셋 세 개 두 개 한 개지. 두 개 세 개 두 개. 예? 그럼 음운전 개수가 몇 개야? 세 개 두 개니까 6개였는데 7개로 늘어났어. 틀렸네. 음을 갖다 틀렸죠? 그러면 리을 볼까요, 리을? 리을은 음에서 몇 개야? 2개, 3개, 3개. 얘는 1개, 3개, 3개. 그럼 여기는 2, 셋, 8개 있다가 7개. 음에서 줄었네요. 다 틀렸네. 다 틀렸죠? 그거 알아두세요. 그럼 만약인데 발음하기 전에 음운 개수는 몇 개였고 음운 변동 후 결과가 음운 개수가 몇 개였다라고 했잖아. 늘었냐 줄었냐도 중요하죠. 근데 아무 말 없이 단어를 딸랑 요것만 줬어. 요걸 딸랑 주고 음운 개수냐 몇 개냐 물어보면 음운과 음절은 소리지. 손으로 바꿔서 음운 개수를 대답해 줘야 돼요. 다시 어떤 단어를 주고 음운 개수 몇 개냐 물어보면 음운도 뭐야? 소리를 뜻을 구별해서 소리에 치러서 아니지. 소리로 바꿔줘야 되고 음절도 소리의 마디마디 소리 덩어리죠. 한 번에 낼 수 있는 소리 덩어리. 그러니까 음운이나 음절이나 둘 다 뭘로 바꿔줘야 돼? 소리로 바꿔준 다음에 개수를 대답해야 함.
3년 전 소망직 문제에서 소화기, 방화복, 그다음 뭐 이런 거 담아주고 음운 개수가 가장 많은 거 찾아라 그랬거든. 그럼 어찌해야 돼? 발음하는 걸로 어찌해야 다 바꿔야 돼. 바꿔서 음운 개수가 몇 개인지 어찌해야 돼? 세봐야 되죠. 알겠죠? 3번 니은과 디귿은 각각 음운 대치는 뭐라고 하지 다른 말로? 교체, 대치 같은 말이죠. 자, 니은 볼까요? 니은에 이렇게 바뀐 것도 교체, 이렇게 바뀐 것도 교체. 일어나고 디귿 이렇게 바뀐 것도 교체. 또 있나? 요것도 요것도 교체.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교체가 몇 번 일어났지? 교체 2번, 첨가 1번. 또 있나? 이게 니은 첨가 1번, 교체 2번이지. 그 외에 있어? 없지. 2번의 교체와 1번의 첨가가 일어났다. 맞는 말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첨가가 먼저니까 1번의 첨가와 2번의 교체가 이렇게 되고요. 있죠? 왜냐하면 2년 전에 시험 문제 뭐가 나왔어? 음변도 지난달에 했지? 기출 문제 풀어봤잖아. 뭐가 나왔지? 음운 변동 전과 후에 음운 개수 물어본 적도 있고, 예? 교체가 한 번만 일어났냐? 또는 교체하고 탈락이 둘 다 일어났냐? 물어본 문제 있잖아. 그러면 그거까지 싹 해야 한다 그 말이야. 이미 대세가 음절의 끝설기치 뭐 이렇게 된 게 아니고 이미 대세가 뭐로 바뀌었어요? 교체, 추락, 탈락, 첨가로 바뀌었잖아. 그렇지만 그 이전 것도 하긴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근데 크게 나눌 때는 교체, 추락, 탈락, 첨가하고 작게 나누면 음절의 끝을 다 해야 되죠. 다시 한번 봐줘야 돼. 4번 니은과 리을은 같은 유형 음변동이 있다. 니은과 리을 보면 니은과 리을을 보면 같은 음변현상이 있냐 보면 축약은 일단 있어 없어? 없지. 생이 쌩으로 되는 것은 교체를 보면 같고 변수로도 보면 다르고 교체를 보면 겹쳤지. 된소리 되기다 같네. 쏘리. 된소리 되기도 해도 되고 교체가 되고 정확히 같습니다. 정확히 같네요. 답은 2번. 자, 그러면 옆에다 씁니다. 흥리를 발음하면 이 단어는 발음하기 전과 음운 변동이 일어난 후에 음운 개수가 같다. 맞는가 보세요. 음운 변동 전과 음운 변동 후에 음운 개수가 같다. 한번 봐보세요. 맞나요? 맞습니다. 그 이유는 첨가도 한번 일어나고 탈락도 한번 일어나기 때문에 결국 같아져 봅니다. 알겠죠? 그러면 이 단어는 첨가도 일어나고 탈락도 일어나고 교체도 일어나죠. 그러면 시험 문제 이렇게 낼 수도 있겠네. 음운 변동이 교체, 추락, 탈락, 첨가가 있다. 이 중에 없는 걸 찾으시오. 교체, 추락, 탈락, 첨가 중에 없는 게 뭐야? 추락이 없네요. 또는 이렇게 내기도 합니다. 어떤 단어를 발음을 하면 교체, 추락, 탈락, 첨가 4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
한 가지만 일어나는 단어도 있고, 두 가지가 일어나는 단어도 있고, 세 가지가 일어나는 단어도 있다. 그럼 얘는 몇 가지 일어나는 거야? 세 가지가 일어나는 단어. 여기까지 쉬었다 합시다.